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에 의한 코스피 200 선물의 대량 매도가 집중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 200 대형주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면에 코스피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모습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한 상승의 모습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부 대형주가 포트폴리오에 집중이 됐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에서 1조 가까운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 프로그램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또한 5천억이 넘게 쏟아지는 시장은 사실은 이 수급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오늘 같은 날은 코스피 우량주를 눌림목에서 잡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매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위에다가 매물을 깔아놓고 계속 하방으로 매도를 뿌려대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코스피 대형주가 힘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는 오늘 좀 힘든 장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밤 해외 증시 사실 자정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시초가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을 하였는데 나름 이유라고 하면 국채 수익률이 다시 1.6%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시장에서는 평을 내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기술주가 빠지고 기술주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장주들의 하락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이 다우가 하락을 하고 나스닥 기술주는 상승하는 모습, 즉 더 이상 금리, 즉 채권 금리에 의한 시장의 하락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시장의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모멘텀을 봐야 되고 실적 장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물려서 내려왔었고 그런 종목군들을 지수가 반등할 때 매도를 해 나가지만 철저하게 이 업종 대표주 안에서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해야 그런 종목군들이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습이 종종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시장은 과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 전에 이 박스피의 모습을 유지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담보가 되는 종목에서 박스권 플레이를 하는 게 낫지 실적이 우하향하고 있고 더 이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기회비용을 굉장히 날려버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 정도 재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 해외 증시를 보면은 애플 및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좀 밀렸던 거는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축소가 됐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폭스바겐의 배터리데이 이슈가 일단은 국내 배터리 3사에게도 영향을 줬고 또 테슬라는 JP모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점유율이 예전만큼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좀 급락을 했고요. S&P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원유 국제유가 기준에서도 지금 사우디가 자율적 감산을 하는데 수요에 바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은 일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고 그에 따른 차익매물이 출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금융주 등 전일은 이 통상 국채 금리가 상승했을 때 올랐던 다우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는데 빠지고 이런 성장 섹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시장으로서 더 이상 국채 금리로 인한 시장의 영향은 거의 미비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상품
국채 상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가 이 사료 섹터였죠. 사료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 제일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이 이 사료주들을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오늘 회원님들한테 돈유 가격이 신고가를 쳤습니다라고 하고, 사실 이 팜스토리를 저희가 계속 매매를 해오고 있었고, 오늘도 팜스토리를 좀 매매를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요. 사실 매수 가격에 너무 싸게 잡으려고 해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돈유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요. 일단 돈육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기술적 차트로 좀 볼게요. 일단 좀 길게 차트를 좀 길게 보면, 길게 보면 과거 이 당시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터졌을 때, 시크니컬 업종이 올라갔을 때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국제 돈유 가격 자체가 지금 5년 신고가를 갱신하기 일부 직전까지 올라와 있죠. 자, 이 부분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 돈유 관련해서 엄청나게 또 시장에서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돈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사료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게 되면 이러한 가격이 증가돼서 이 돈유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는, 이 주식시장 안에서 이 돈육을 유통하는 회사 안에 작년에 돈육 가격이 작년에도 상승을 했죠. 돈육 가격이 떨어지다가 작년에도 일단 한 차례 돈유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2배가 늘어난 회사가 있습니다. 2배가. 작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2배가 늘어난 회사. 이런 회사를 바닥권에서 잡을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투자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오늘 매매도 했지만은, 돈유 가격을 다시 확인해 보니 5년 신고가가 코앞에 있다. 근데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5년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곧 나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곧. 네. 이미 돌파 일부 직전에 월봉의 기준에서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 상승의 추세의 강도가 굉장히 세죠. 이렇게 직각으로. 그래서 이 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타 아시아 국가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국내 코스피만 큰 폭으로 빠졌을 뿐, 아시아 니케이라든지 상해 종합 항생이라든지 전부 다 상승 마감하면서 양호한 상승세로 좀 마감이 되었고요. 사실 이 FOMC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는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밤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우려를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여기서 지금 당장 파월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고 뭐 몇 마디는 할 수 있겠죠.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뭐 그 정도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을 할 겁니다. 즉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망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의 스탠스인데, 즉 연준의 스탠스인데, 이 고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있고 또 경제가 그만큼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여러 곳에서 증거가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연준의 이 금리 정책은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한 기존 관점을 유지하겠다라가 현재 연준의 이 스탠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봤을 때는 고용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로 스탠스 변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보다도 오히려 지난번하고 똑같죠. 네, 악재 해소가 될 수 있다. 네, 이것 또한 불확실성이죠. 이 말 그대로 불확실성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는 계기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뭐 나올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하지 말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그렇다고 굉장히 빠르게 뭐 폭등을 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 장세, 네, 어쩔 수 없이 박스권 장세로 지속적인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구간에서 저희도 완전히 전략을 바꾼 게 이 코스피 대형주 단이 있죠.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는 옛날부터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전지를 빼고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전자, 화학섹터 조금 천천히 바라보면서 중소형 장세를 계속해서 대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기대 수익률 차원에서 조금 떨어지고 또 5월에 공매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들이 있죠. 시크니컬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철강, 금속, 그 다음에 조선, 뭐 건설 중장비, 뭐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편할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까지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그간 많이 밀렸던 업종 대표주들에 대해서 적어도 바닥권에서 이 대형주 관점에서는 10% 정도의 반등, 그리고 중소형주는 최소 15에서 25% 정도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적절하게 반등이 나왔다면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의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바닥권에서 15, 20% 정도 단기 반등이 나왔다면, 네, 제 관점에서는 적절하게 익절 처리를 하고 다시 박스권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좋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가 됐든 그 업종에서 돈을 벌고 있는, 네, 실적 우상향이 되고 있는 업종 대표주여야 된다라는 거죠. 반등을 할 때 1등 기업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뭐 2등, 3등, 4등이 쫓아오기 때문에 일반 중소형주 실적주를 잡을 때도 항상 이 점은, 네,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곡물 가격 상승 이유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를 만들었고요. 우성사료가 상을 갖고 뭐 현대사료, 한일사료, 뭐 팜스토리 등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하루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순환매를 돌 가능성이 높고 돈육 가격은 아직 미반영 중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팜스토리도 돼지 유통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이쪽도 배합사료 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로 먼저 올라간 것 같고, 돈육 가격이 미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신고가를 뚫게 되면 시장에서는 돈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신고가를 뚫으면 말이 나올 겁니다. 이 신고가는 5년 신고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1년치에서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기대를 좀 하고 보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근당 나파벨탄 기대감으로 장중이 굉장히 또 오후장에 핫하게 올라오고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뭐 경보제약은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 종근당 바이오, 종근당 홀딩스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참 이거는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질이 나쁜 애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잠깐 보면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질이 나쁜 것 같아요. 얘네들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참 정확히 제가 시간을 봤을 때 얘네가 속보로 떴죠. 속보로 여기서 7시 44분에 허가 적절치 않아 라고 속보가 뜨면서 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말 그대로 오늘 거래 대금을 무려 4,700억을 터뜨리면서 올라왔다가
장 막판에 이걸 던져버리니까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갔었는데,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이래서 한 종목에 미수 몰빵 베팅을 하게 되면 본의 아닌 악재, 본의 아닌 이슈로 의해 이런 폭탄을 맞을 때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과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상따를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미수 몰빵을 쳤다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VIP 키움 VIP고 해서 5배 사줬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마이너스 10%면 바로 반토막입니다. 바로 반토막에서 회복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맞으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이거 아까 영상 준비하면서 이거 보고 참 피해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면 답이었기 때문에. 뭐 경남제약도 마찬가지죠. 경남제약인가? 경보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창 막판에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걸 받을 수 있는 이 대응 자체가 안 되죠. 대응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참 이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밖에 IPO 섹터는 쿠팡이 이제 전일 뭐 기타 이제 기보유자들의 이 보호예수 해제로 인해서 좀 급락을 하면서 쿠팡 관련된 주식들, IPO 주식들이 좀 안 좋았고, 반대로 이베코리아 매각 관련해서 오늘 한국 맥널티가 약간 이슈를 붙이면서 상에 들어갔죠. 그 밖에 지오소프트, 코리아 센터 뭐 등등은 장초에 약간 반등하다가 좀 바로 밀렸는데, 이런 지오소프트나 코리아 센터도 기대감이 혹은 이 업종에 대한 이 기대치가 올라가서 또 주가의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건설, 중장비, 조선, 이런 철강 지속 보유 관점에 매수 관점을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데이브 시스터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게 데이브 시스터즈 제가 장 초반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리포트를 보면서 얘가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매수 대응 자체를 할 생각을 안 했고, 네, 왜냐면 재무가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 보여서,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안 했는데, 이게 오늘 업데이트가 됐어요. 오늘 업데이트가 되면서 2021년도 영업이익 1000억, 매출 2740억 컨센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단기 40% 이상 업하면서, 네, 거의 40%가 아니라 70% 80% 업을 하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리포트 같은 경우도 이런 스트롱바이 리포트는 항상 잘 체크해 보시면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예를 들면 효성 첨단 소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라든지, 효성 TNC의 목표 주가 60% 상향 리포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주가의 레벨업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리포트들이 있기 때문에 리포트 공부도 자주 하시면 분명히 주식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또 제약바이오 중에 아이진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일단 신고가 돌파형 상한가의 거래량도 충분히 나와서 괜찮은 상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일가 거래 지정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단일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내일은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죠. 저도 공모를 좀 받아서 조금 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계좌를 여러 개 돌려서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SK바이오사이언스를 대응할 건데, 일단 기본 65,000원에서 장외가 20만원이기 때문에 따상 13만원 곱하기 1.3
하면 169,000원입니다. 내일 최고가가 169,000원에서 저는 아마 50%팔 거예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50% 팔고 그 다음날 잘 되면 올라갈 건데, 이게 깨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게 따상을 갖다 치고 이렇게 또 깨질 수도 있잖아요. 깨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걸 잡아먹지 않는다면 다 팔아버려야 돼요. 신규주 매매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이렇게 잡아먹지 않으면 아무도 이거를 사지 않아요. 저는 신규주 매매를 신규 상장을 하면 매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요. 이거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망해요. 최근에도 사이버원도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냈죠. 그리고 네오이뮤텍도 어제 매매를 해서 사실은 이 구간에서 돌릴 때 좀 매매를 했었어요. 여기서 매매를 했었고, 오늘도 바이오 다인이라는 종목, 사실 이게 인기가 없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매매를 한 3차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수익은 못 냈는데 구간별로 해서 보면은 이 구간이 한 3%, 여기서부터 잡아서 추가 매수를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5% 정도, 이 구간이 꽤 되죠.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7%니까 7%, 여기서니까 거의 9% 정도 올랐었고요. 이때 한번, 이때 들어가서 2% 정도, 원래 이때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때는 못 샀고요. 이거는 같이 회원님들하고 했던 매매입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항상 이 돌려주는 이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들어가야 성공률이 있어요. 즉 내일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따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쭉 밀린다. 근데 이거를 빠르게 돌리지 못하면 끝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거에 대한 기대보다는 신규주는 딱 신규주에 대한 그런 공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이 노스볼트 관련해서 종목분들, 오늘은 대주산업, 대주전자 재료가 조금 강했고, 그 밖에 2차전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한 모습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5G 섹터가 이 삼성전자의 캐나다 장비 공급에 의한 좀 흐름이 괜찮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요. 아시아나항공 오늘 이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이렇다 할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관련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일정 관련해서는 장 초반부터 매도 의견을 좀 드렸고요. 나머지 물량으로 손절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차익 구간을 먼저 남겨놓은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항상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네요. 자, 대형주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 삼성전자 계속 이 가두리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들어가봤자 먹을 게 없고 시장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 지금 들어가서 이걸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들고 물려 있어요. 현대모비스, 현대의야 등등 전부 다 가지를 못 차죠. 시장에서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대형주들이.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기아차가 가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LG화학은 정말로 괴로울 정도로 많이 빠져버렸고, 오늘 멀쩡하던 삼성 SDI까지 급락을 좀 보였죠. SK이노베이션은 어떤가요? 끝도 없이 하락을 했죠. 이렇듯 지금 대형주들은 흐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장주 관련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시선을 좀 돌려야죠. 현대건설기계 지속적으로 좋고요. 눌리면 사야 되는데 눌리질 않아요. 현대엘렉트릭 계속 가고 있고, 아마 얘가 이 다음에 현대건설기계처럼 내일장 슈팅이 나온다면 일단 25,000원 선에서는 단기 목표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DB하이텍 좀 물려서 가지고 오다가 이런 구간에서 오늘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물려서 내려오고, 얘도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이 반등이 가능한 거고요. 추후 이런 종목도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안 죽어요. 얘 안 죽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옵트론텍 지난번에 라이브 때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안 드린 이유가 평소에 거래 대금이 얼마 나오지가 않아서 이거를 저희가 들고 있는데 언급하기가 좀 그랬어요. 이 종목도 이 121선 첫자리 매수가 진행이 돼서 저희도 물렸죠. 이 정도 물려 있다가 이제 오늘부터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도 만들어진 이 갭이라는 게 있죠. 이 갭, 이런 갭 자리, 그리고 여기서 깨지고 내려올 때 갭 자리. 자, 매수의 타점이 되는 거고 매도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치가, 반등의 최대치가 단기적으로는 1,600원이 되는 거고, 더 올라가면 한 10만원, 그 11,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안에서는 욕심을 좀 버려야죠. 욕심을. 이 위층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응? 그 중에서는 올라오면 물량을 줄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갈수록 이 쌓여있는 이 매물의 폭탄의 압박을 이기지를 못하죠. 이러한 구간에서는 쭉쭉 뻗어갈 수 있는 게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윗구간에 매물이 없는 거고, 이런 구간은 역배열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기 때문에 매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물량을 줄여주고 내려올 때 다시 공략을 해본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바로 급등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있다가 기간 조정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나중에 이 회사가 나쁘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른 종목군들 보죠. 대우조선해양도 눌리면 좋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팜스토리는 오늘 급등을 해버려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아마 곡물주인데, 우성사료가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거래를 크게 틔우면서 이 박스권 돌파하고 상한가에 들어갔죠. 일단 매물의 중심선까지 올라와서 그렇게 좋은 상한가는 좋은 상한가인데 내일장 어떻게 되는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현대사료라든지 오늘 다 올라왔는데 1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료주는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손 FNG라고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영업이익 자체가 322억이 나왔죠. 네, 1600억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322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영업이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0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60%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면, 어디 나왔냐? 보면 영업이익 200% 증가, 그 다음에 매출은 5%인데 영업이익이 일단은 19년도 대비해서 200% 증가, 그 다음에 순이익은 400% 증가죠. 이 매출의 요인을 우리가 봐야 돼요. 2019년도 대비, 그러니까 이때가 3,720원이 돈육 가격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4,200원이 돈육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육 유통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게 맞죠. 이 회사는 돼지를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돈육 가격이 5년 신고가를 쳐요. 지금 5년 신고가를 친다면 이 돈육 유통 가격은 작년보다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가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 밀리면 밑에서 받아야죠. 손절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물렸다 하면 분할 매수로 여기서 물려버리면 밑에서 더 산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정 안되면 여름에 또 삼겹살 시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돼지나 이런 종목이 얼마나 성장성을 띠겠습니까? 근데 실적 측면에서
작년 대비해서 2019년도 대비해서 대폭 상향이 됐고, 올해 이거보다 돈유 가격이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게 잘 되면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LG상사도 얘가 LX 홀딩스 출범을 앞두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최근에 들어왔던 누적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면 잘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수급주고요. 그 밖에 미래 에셋 벤처 투자, 네, 이게 여러 가지 엮여 있는 회사고, 네, 이것도 신고가 안에서 또 눌렸다가 그랩 상장이 될 때, 네, 그랩 상장이 될 때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잘 지금 노리고 있다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DPC도 잘 봐야 될 것 같죠. 이런 종목군들, 그래서 시장에 좋은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이 지금 잘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군들에 너무 목매지 말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형주가 기간 조정을 다 바치면 그 다음에 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굉장히 뜨거운데 뜨거운 만큼 조심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죠. 일단 내일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으로 인해서 아마 장 초반부터 이 최근 일주일 안에 상장했던 종목군들, 사이버원이라든지 네오이뮤테크, 그 다음에 오늘 핫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바이오다인, 이런 종목군들, 네, 내일 어떻게 치고 올리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찍었다가 많은 돈이 들어온 자리에서 들고 올리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내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약에 올랐다가 급락을 해버리면 나머지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의 지표로 삼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